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재 연준의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본 뒤에 이번 주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유동성이 최근에 꽤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달리 3월과 4월 주식과 코인이 오히려 떨어졌었죠. 그럼에도 현황을 복습 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GA 재무부 잔고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 정부는 수입이 끊긴 상황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마이너스 통장 하나로 견뎌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언제까지 견딘다? 길면 7월에서 8월까지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요걸로 버텨야 된다. 물론 다른 마이너스 통장도 있습니다. 영래포 통장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한 1,000억 불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의 바닥이 나 있기 때문에 길게는 7월에서 8월까지 요걸로 버텨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요게 2월 중순부터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하얀 게 지금 떨어진다. TGA 잔고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유동성이 시중으로 풀린다. 재무부 잔고에 있는 돈이 시중으로 풀리니까 유동성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죠. 지금 4월 한 14일, 13일 지금 기준인 것 같은데 무려 5천억 불이 시중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700조 원, 800조 원이 이미 뻗어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다른 컨디션, 다른 조건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관세 전쟁 이런 게 없었다는 가정하에 유동성으로만 본다면 이 구간이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주식이나 코인이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소봉우리가 나오면 조금 저는 익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 예상이 전혀 관세 전쟁으로 해서 엉망이 됐다. 그럼에도 유동성은 굉장히 풀린 겁니다. 8천억 불 정도 있던 게 현재 한 3천억 불 정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많이 풀리긴 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다? 4월 15일 미국 시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무부 잔고가 채워지겠죠. 한 5월까지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채워진다는 말은 이거 누구 돈으로 채워지나요? 미국 시민들의 돈, 소득세 낸 돈, 세금으로 채워지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 그래서 유동성이 안 좋아지고 이때는 좀 하락, 셀인 메이라는 말도 있죠. 하락이 기대가 됐다. 유동성 상으로입니다. 다른 거 다 이제 컨디션은 좋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채워졌으니까 다시 써야겠죠. 쓰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유동성이 좋아지고 상승이 기대된다. 근데 또 한 번 채워지는 구간이 있네요. 6월 15일 경입니다. 이 4월 15일 말고 미국 시민들 중에서도 해외 거주자들 조금 연기한 사람들이 요때 요만큼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하락이 될 수도 있고 6월 15일 근처입니다. 그래서 한 7월쯤까지 또 하락이 기대되다가 결국은 채워졌으니까 이제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7월, 8월 전까지는 이제 상승이 기대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였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고는 있는데 관세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되긴 했죠.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7월에서 8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됐다고 쳐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바로 채워야 될 겁니다. 개인도 아니고 정부기 때문에 당연히 TGA도 채워야 될 거고 영래포도 채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급하게 채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중으로 가야 될 돈이 재무부로 들어가니까 한 수주 정도 9월 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7, 8, 9, 한 9월 이쪽 저쪽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럴 거잖아요. 시중으로 갈 돈이 재무부 잔고로 왔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연말에 불장이 오는 데는 제가 볼 때 전혀 지장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잔고를 채워서 뭐 하려고 채운 겁니까? 쓰려고 채운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는요, 이 부채 한도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국채를 맘대로 찍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는 상황. 그 누구보다 트럼프는
이 정말 불장을, 이 돈을 찍어내는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연말 불장 시나리오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요거 쓰면서 이제 연말에 불장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자신만만하게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요술램프, 즉 비비면은 달러가 나오는 요거 하나 믿고 지금 그렇게 세게 갔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채가 안 팔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요술램프가 좀 찌그러지니까 뜨거워하면서 90일 유예를 했었죠. 아무튼 요거 요술램프를 결국은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 이제는 시즌이 끝났다, 연말 불장이 없다, 사이클 끝났다 라는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그 생각은 저는 이번에는 달러 나오는 요술램프를 안 비비겠다, 내 실력으로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말과 저는 똑같다고 보이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안 비볐던 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 연말 뭐 불장이 없다, 사이클 끝났다, 그거는 확률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내년 초부터는 이제 중간선거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연말에 떨어진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최근에 유동성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눈 깔라고 하니까 깔아야겠죠. 뭐 최근에 떨어졌던 거 이해는 되죠. 근데 TGA 잔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화 과정 2월에서 4월까지 분명 연준의 순유동성도요.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이미 올라갔어요. 유동성이 올라가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그 증거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주식과 코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이게 뭐 매크로가 유동성이 엉망이 된 게 아닙니다. 자, 연준의 순유동성, 현재 시장에 풀려 있는 연준의 자금의 양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재 시장에 있는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금 올라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연준의 순유동성 공식도 간단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연준의 총 자산 빼기 영래포 잔액 그리고 빼기 TGA 잔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빼기입니다. 근데 아까 봤었지만 우리 TGA 잔고가 계속 줄어들었죠. 이게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뭡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유동성이 지금 오히려 2025년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식과 코인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 떨어졌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단기간은 좀 엇박자가 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유동성이 모든 주식과 코인과 뭐 부동산 모든 걸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22년도에 순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매해는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결국은 코인이고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전부 다 떨어진다. 뭐 단기간은 틀릴 수 있지만요. 근데 최근에 분명히 유동성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TGA 잔고가 줄어들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풀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세금 내니까 한번 덜컹 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6월 15일 즈음 전후로 해서 덜컹 했다가, 그러니까 다른 컨디션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얘기입니다. 자, 덜컹덜컹 하다가 한 7월, 8월 X데이트라고도 하죠. 여야가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까지 결국은 TGA 잔고를 쓰면서 이게 올라간다. 근데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또 덜컹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마통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덜컹했다가 결국은 요술램프를 비비고 유동성이 이 페드의 순유동성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동성만으로 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미국의 유동성은 올라갔었어요.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해 현재 억눌려 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요. 약간 풍선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는 또 별도로 글로벌 유동성이 있죠. 지금 글로벌 유동성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금리도 인하하고 있고 돈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잖아요. 특히나 독일도 뭐 인프라다 뭐 방산이다 하면서 뭐 수백 조에 달하는 돈을 찍어내고 있고 글로벌 렌트도 늘고 미국 유동성도 결국은 늘어나는 상황. 요게 이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과 코인의 가격과 다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작은 쉬운 질문 하나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치킨 게임을 계속하려면 아마 관세 전쟁 계속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판을 크게 벌여놨는데요. 이 자존심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뒤에서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이렇기 위해 이제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우리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미 패드와치에서는요. 금리 인하를 뭐 올해 많게는 3번에서 4번, 심지어 5번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5월 빼고, 5월 빼고입니다. 근데 5월 빼고가 굉장히 트럼프에겐 치명적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을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이제 좀 구조가 필요한 판국에 5월 빼고 이거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5월 이 페드 미팅이 5월에 있는데 기준금리 현황을 보면요. 동결 확률이 무려 81%입니다. 그러니까 5월은 금리 동결될 것이야.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괜찮다.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뭐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트럼프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6월로 가야 한 62%의 확률로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한다는 거죠. 심지어 2번 인하 확률도 13% 된다. 그러니까 6월은 와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하라고 자꾸 해야 될 판국에.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현재 기준이면 1번, 2번, 3번 인하할 확률 꽤 높고요. 4번 인하할 확률도 꽤 높습니다. 우연찮게 동률이 나왔네요. 5번 인하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최소 3번에서 4번은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인데요. 문제는 5월이 빠져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정치질 그만하고 지금 빨리 내려라. 당장 급한데 좋은 말을 할 때 내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은 독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뭐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버텼고요. 또 예전에 수많은 이제 전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분이 대통령, 이분이 페드 의장이었는데요. 18년도에도 이분이 아시겠지만 관세 전쟁을 중국과 세게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뭐 코인이 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2018년에 무려 4번이나 말을 안 듣고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4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이 뭐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때도 본인의 소신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 드디어 이 카드가 나오네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월의 후임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가을에 면접, 후보들 인터뷰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흘리는데요. 아시겠지만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임기 재무장관 되기 전부터 제롬 파월을 좀 혼내줄 작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임기가 26년 5월까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는데 멀쩡하게 있는데 후임자를 미리 한번 뽑아봅시다. 이게 스캇 베센트의 의견이었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미리 힘을 빼는 작전,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좀 작전을 변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일단 임기도 많이 남았고요. 실제로는 제롬 파월이 연임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예전에 페드 의장에서 5번 5연임을 한 무려 19년인가를 했던 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연임도 가능하고 아직도 26년 5월까지 남았으니까 제롬 파월의 영향력을 계속 뻗어 나갈 수는 있지만 미리 김 빼버리는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그 질문에 앞서 뭐 퀴즈를 냈었잖아요. 그 핵심은 결국은 트럼프는 치킨 게임하고 풀 악셀을 밟고 한번 이 관세 전쟁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온갖 압박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압박이라는 건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를 뜻하고요. 물론 국채금리도 떨어뜨려야겠지만 그래서 6월이 아니라 지금 5월 당장이 급하기 때문에 5월 기준금리 압박에 저는 뭐 신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왔는데요. 이를 또 가늠해 볼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즉 4월 17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2시 15분경에요. 제롬 파월의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연준 많은 인사들이 이제 비둘기 스탠스로 좀 돌아섰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롬 파월도 돌아설지 아니면 기존처럼 5월 인하는 아니라고 소신 있게 말하면서 좀 갈등을 키워갈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